오늘 강의는 사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강의 제목을 보셨다면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러면 그래터카 모델이 뭘까? 아마 이미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할 때 아무래도 이 AI, 특히 특화 모델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듣는다는 전제 하루 한번 내용을 구성해 봤고요. 특히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좀 지식성이라서 제가 좀 빨리 이렇게 지나갈 거라서 꼭 내용 아시는 분들이라도 지겹더라도 잠깐만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 특화 AI 모델이 뭘까?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LLM이 있는데 뭐가 다른가? 요거부터 다루기 시작해서 그래서 있으면 뭐가 좋은가? 그다음에 쓸 때 뭐가 문제일까? 근데 이제 이거를 학교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좀 저희 같은 기업이 필요한 부분은 어디일까? 근데 그래서 네이버는 이런 걸 하고 있다는데 어떤 걸 하고 있을까? 이런 느낌으로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됐든 저희 소개부터 일단 먼저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이 특화 모델 설명하기 전에 좀 소개를 하고 지나가려고 하고요. 그 네이버라는 기업은 이제 10조 클럽 얘기도 나왔지만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창업주가 아니고 저 사장님도 아니라서 10조가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통장에 꽂히는 월급만 이제 존재감이 있는데 근데 저희 회사가 한 5가지 영역에 대해서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 특히 이제 5번째인 클라우드가 제가 속해 있는 분야이며 여기에 이제 AI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3분의 2 정도는 네이버 내부의 어떤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외부의 의료를 포함하여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저희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어,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세 번째로 상용 초거대 AI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초로 이제 2021년에 상용화를 했었었고요. 이후로 이제 여러 서비스에서 이런 것들을 주구장창 이제 이용하고 있으며 요즘에 온 서비스 AI라는 키워드로 이제 서비스 전반에 좀 적용을 더 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인 네이버 디지털 헬스케어 랩은 사실 네이버 본사 시절에 네이버 클로바라는 조직 안에서 AI 랩이라는 조직 안에 헬스케어 AI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사급 연구원 소수로 이제 시작했던 조직이었는데, 제 차원철 교수님하고도 그렇고 이제 협력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그 데이터 떼다가 단순 연구를 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실질적인 AI 툴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돼서 좀 프로덕션을 할 수 있는 팀들을 더 규합을 해서 좀 하나의 랩으로 이렇게 만들게 된 게 이제 저희 랩이고요. 지금은 이제 2023년 이후로 네이버 클라우드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네이버의 디지털 헬스케어의 어떤 장기 비전을 탐색하는 일종의 연구 POC 조직 겸 이제 상용화도 진행하는 그런 아주 이제 중간 단계에 있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모토는 네이버의 기술과 더불어서 내년에도 적어도 한 2, 3년 안에는 제가 계속 있을 걸로 이제 예상되는 이 브랜드 신뢰를 바탕으로 좀 지속 가능한 그리고 이제 혁신적 사용자 경험. 여기서 혁신적이라는 건 좀 모호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의료 AI의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의료 영상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스크리닝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많은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것들 겹쳐서 하기보다는 네이버가 갖고 있는 자산인 초거대 AI를 이용해서 좀 다른 분들이 제공하고 있지 않은 부분을 한번 잘 찾아보자. 이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공학 박사이고요. 쭉 공학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중간에 창업도 좀 했었고, 그래서 토스라는 서비스로 알려진 기업도 잠깐 창업을 했었었는데요. 근데 이제 저 이전 직장에 있을 때 개인화 추천 솔루션을 하면서 음식이랑 어떤 밀 플래닝 이런 걸 하면서 자연스럽게 헬스케어 부분, 좀 웰니스 쪽으로 이제 진입을 했다가 막판에 사람들이 라이프 로깅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아니면 라이프 로깅의 한계는 어디인가? 이런 걸 좀 보기 위해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라이프 로깅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요거는 이제 부모님들이 적어도 우리 애기를 위한 건데 요거에서 라이프 로깅 안 하시면 진짜 안 하실 것 같다. 그래서 그 연으로 이제 메디칼 쪽으로 어떤 연을 맺다가 이제 이직하고 나서도 계속 이제 병원 연구를 하게 돼서 결국은 이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특화 모델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파운데이션 모델,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는데요. 오늘 조금 약간 텍스트 위주로 먼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에릭트 폴트 박사님 그 아주 유명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자 의사이시죠. LLM이 먼저 선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멀티모달은 좀 부질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고요. 근데 이제 거대 언어 모델 잘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은 뭐 성능의 방향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만 좀 모호할 수 있으나 보통 우리 AI 하면 입력이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출력을 맞추는 이런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양이 사진이 들어갔을 때 고양이라고 맞춘다거나 아니면 내가 영어로 번역하고 싶을 때 한국어를 넣으면 적절한 한국어가 튀어나온다거나 이런 어떤 성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여기서 말하는 컴퓨테이션이라는 거는 얼마나 GPU를 많이 돌리냐는 얘기이고요. 데이터셋은 이제 데이터에 사용되는 양, 그래서 뭐 언어라든지 말뭉치라든지 아니면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 많으면 많을수록 그다음에 파라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모델의 크기는 클수록 뭐든 다 많으면 좋다. 약간 이런 스케일링 로라는 게 이제 구글에 의해서 밝혀졌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요 방향으로 뛰면 되는구나 하고 이제 넉넉히 뛰기 시작한 게 이제 요즘에 이제 AI 경쟁이죠. 그래서 이머전 어빌리티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 이머전 어빌리티 능력의 창발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는 그냥 쭉 조금 더 번역을 잘하는군 아니면 조금 더 고양이 잘 맞추네 이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던 벵갈 호랑이를 맞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말 뭐지 이렇게 득도를 했나 싶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게 이제 이머전 어빌리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한간에는 저게 단순히 우리가 측정할 때 좀 촘촘하게 측정하지 못해서 사실은 이제 선형으로 증가한 어느 정도 폭발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설도 있으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게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오픈 AI가 GPT라고 해서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는 그래서 이 약자를 꼭 아실 필요는 없지만요. 어쨌든 이 구조가 지금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에 5가 나오네 만에 이런 얘기가 있고 중간에 잠깐 5원으로 외도도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요 구조 자체가 굉장히 이제 기본이 되는 골자였고 이 친구들이 이제 했던 것들이 이 구조를 그럼 계속 스케일링 로에 따라서 늘려봤을 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예시를요. 여기 보시면은 영어에서 프렌치로 바꿔줘라고 했을 때 그 얘기인즉슨 이런 게 들어가면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거야라고 예시를 주고 자, 치즈를 넣었을 때 뭐라고 말을 해봐라고 하는 이게 이제 퓨샷이죠. 그래서 앞에 예시를 좀 주고 내가 이제 이렇게 해봤으니까 따라서 해봐 하는 거고요. 원샷은 하나만 줬을 때 아니면 아예 그 예시 주지도 않았을 때 다 이제 잘 동작하는 것들이 순차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어떤 AI를 만들 때 내가 원하는 입출력 쌍을 엄청나게 넣어줘가지고 얘를 막 이렇게 가열차게 이제 학습을 시켜야 겨우 이제 한 개의 어떤 일을 수행을 했었는데 이 초고대 AI 시대에서는 막 이제 이 친구가 마치 자연어를 알아듣듯이 내가 예시 조금만 줘도 일을 수행하더니 종국에는 이제 예시를 주지 않아도 일을 수행하는 일이 된 것이죠. 여기까지는 너무 이제 기본 상식이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능에 어떤 거 영향을 미치는지 빠르게 넘어가자면 다 늘리는 건 좋은데 결국 모델 파라미터보다도 데이터가 많은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 뉴스케일링로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데이터가 다양해야 된다. 그래서 비슷한 거 많이 넣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에 여기서 이제 임무라고 나와 있는데요. 방금 전에 뭐 번역을 해봐라든지 아니면 의무 기록 좀 써봐라든지 아니면은 뭐 요약 좀 해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내가 학습 셋을 만들었을 때 같은 크기에서 더 좋은 성능이 나오더라. 그다음에 역시 데이터 품질 좀 필터링 잘 하면 안 한 거보다 훨씬 성능이 나아지더라. 그래서 결국에 이제 모델 크고 데이터 많고 종류 다양하고 품질 좋아진다라는 얘기고요. 특히 최근에 딥시크 추론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 입력으로부터 출력까지 아주 세세하게 논리 단계를 밟아가도록 데이터를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면 더 성능이 좋아지는 도랬죠. 여기까지 이제 언어 모델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거 이제 헬스케어에 여러 군데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 추론이라고 해서 진단 같은 거 할 때도 쓰고 아니면 단순히 상담 챗봇 만드는 데도 쓰고 분석에도 쓰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LLM의 일반 평가와 의료 특화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보시면 그래서 아주 이제 깨알같이 나와 있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LLM 일반 평가에서는 이렇게 어떤 지식이나 추론, 어떤 자연어 처리 같은 것들에 대한 벤치마크도 있고 수학 문제 얼마나 잘 푸는지 프로그램 죄송합니다. 혹시 제 펜이 보일지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네. 수학 문제 얼마나 잘 푸는지, 그다음에 코딩 얼마나 잘하는지, 아니면은 이제 그 사실성 환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환각이라 하면 마치 사실이 아닌 것을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거 얼마나 나오는지, 안전한지, 뭐 욕을 하지는 않는지, 아니면 굉장히 편향적이든지, 아니면 어떤 개인정보를 내뱉지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쭉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굉장히 이제 많은 판단 셋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의료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의학에서 많이 쓰이는 부분들, 예를 들면은 의학 QA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제 어, 이렇게 의학 시험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특히 이제 USML이라고 다지선다형 문제를 푼다던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생약 연구에 대해서 그 연구 논문에 대한 지식을 이제 묻는다던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더 측정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의료 기반으로 측정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OSC라고 해가지고 저희 그 의무기록세처럼 그런 것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한다든지 다만 이제 이런 여러 평가들이 정말 이거 다 잘하면은 의사 선생님만큼 되느냐라고 하면은 꼭 그렇지는 않죠.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의학 시험 문제를 잘 푼다고 해서 실제 진단을 잘하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여기 제가 기술하지는 않지만 어떤 그 클리니컬 에이전트 셋이라든지 요즘에 점점 다양한 어떤 다차원적인 태스크를 의료 내에서 푸는 이런 benchmark들도 속속들이 이제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제 그럼 USML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 요런 게 이제 그 의학 시험이죠. 그래서 요런 상황이 들어오면 옵션이 이렇게 있는데 답이 뭐냐? 아니면 우리나라 시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KMLE 같은 경우는 요런 이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푸는 거고요. 요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능 측정을 했을 때 특히 요즘 제일 많이 이제 표방되는 메디큐레이 이제는 어느 정도 그 매트릭이 그 세츄레이션 됐다고 하죠. 너무 이제 요즘 모델들이 잘 풀어서 조금 의미가 퇴행이 됐지만 그 한 2년 동안 굉장히 주기차게 이걸 기점으로 많이들 개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5원 정도가 거의 96점에 해당하고요. 참고로 딥시크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93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특화 모델들 되게 많습니다. 이걸 일일이 다 제가 뭐 설명할 건 아니고 많이 있다. 네. 여기 없는 오픈소스 모델도 많이 있고요. 다 약간 특징들이 있어서요. 필요에 따라서 한번 써보시고 사실 제일 써보고 개정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가능하시면 한 번씩 써보면서 하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잠시만요. 네. 그리고 이제 특화 모델 좀 죄송합니다. 제가 뭔가 이렇게 학습지 같은 형태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하게 됐는데 그 특화 모델을 주로 사용하는 용처 한 크게 네다섯 가지로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뉘앙스라는 서비스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에픽 같은 데도 LLM도 많이 들어가고 뉘앙스라는 데서도 LLM에서 많은 어떤 문서 자동화라든지 정보 추출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의료 영상 분석이나 아니면 의료 영상에 대한 어떤 판독문 생성 이런 거 잘 아실 것 같고요. 유전체 같은 경우에도 유전체를 마치 이제 언어처럼 학습시킨 그런 존스 홉킨스 모델이라는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전체를 넣으면 그 다음에 예측한다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환자에 대한 컨디션을 마치 디지털 트윈처럼 학습을 해서 그거에 대한 맞춤 의학을 이제 플래닝 해주는 이런 것들도 슬슬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간별 진단. 사실 저희 팀은 이 간별 진단이 제 관심 사항이긴 하는데요. 간별 진단이라든지 치료 계획, 위험 예측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에도 어떤 시뮬레이션으로서 챗봇 같은 형태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챗GPT가 사람보다 좀 더 어떤 비교 평가를 했을 때 호응을 얻던 경우도 연구 결과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챗GPT 굉장히 길게 쓰기 때문에 만약에 길게 써준 거 되게 관심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바이어스가 있지만 좀 더 공감받는 것 같고 뭔가 더 퀄리티 좋은 것 같다는 평가도 받았었고요. 그리고 메디큐에 같은 경우도 의사보다 훨씬 좀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더 풍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고 있죠. 그리고 에이미라는 거 제가 좋아하는 놈인데 여기서는 굉장히 많은 그 의무 기록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실제로 의사가 진단을 할 때 그 사이에 껴가지고 진단 보조 역할을 수행한 연구고요. 이걸 이제 에이미를 같이 사용했을 때 하고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유의미하게 좀 차이가 정확도에서 차이가 났었고 특히 이제 어려운 진단 한 200건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에이미가 어떤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탑 10으로 뽑은 거랑 의료진이 그냥 진단했을 때랑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론 여기 탑 10이니까 조금 불공정합니다만 그래도 꽤 탑 10으로만 치면 정도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33.6억이 조금 충격적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활용 서비스 이런 것도 좀 약간 진부할 것 같긴 한데요. 이런 상담 예시 AI들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 멘탈 코칭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회사 케어콜을 위해서 이런 콜들이 다 있는데 그리고 컨택 센터라고 해서 이제 환자 예약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노터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저희 서비스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특히 뉘앙스 같은 경우에는 덱스라는 그 의무 기록해주고 요즘 다양한 이제 문서도 쳐주고 있죠. 이런 것이라든지 그 SLS 아니면 AWS 트랜스크라이브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쓰진 않지만 에이브리지라든지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지금 공유차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 온톨이라는 곳에서도 건강검진 회사 같은 데도 LLM을 쓰고 있죠. 그 멀티모달리티 같은 경우 판독문 쓰는 데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단순히 하나 기능 말고 에이전트를 만들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요거 간단히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한번 정리차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의료 특화 LLM이 있으면 이 친구한테 뭔가를 물어보겠죠. 그걸 이제 프롬프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사람도 더 잘 물어보고 더 잘 자세히 물어보면 답도 잘 주잖아요. 그래서 프롬프팅을 잘 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뽑는 게 1차원이고요. 근데 이제 그걸로 부족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지식 같은 경우에 LLM이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LLM한테 생성하라고 했을 때는 너무 얘가 이제 불확실성이 높다. 이런 경우에는 외부 지식을 마치 이제 그 검색을 해서 넣어주듯이 저 프롬프트에다가 의무 기록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도큐멘트를 넣는 식으로 이제 생성하는 거를 RAG라고 하죠. 사실 이제 RAG라는 거는 이렇게 외부 지식을 가져오는 것도 이 파이프라인에 속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요까지 얘기하면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든 내가 원하는 여기는 의무 기록이지만 어떤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의학 교과서일 수도 있고 그걸 넣고 조금 더 자세하게 보는 게 이제 RAG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LLM을 쓰다 보면은 그 단순히 텍스트를 생성하는 거 말고요. 아까 이 LLM 친구 코딩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코딩처럼 외부에 있는 툴, 예를 들면 검색을 한다거나 아니면 예약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툴 같은 걸 가지고 LLM한테 출력을 뽑아서 툴의 어떤 파라미터를 받아다가 실행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툴즈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프롬프트, RAG, 툴즈 이제 이런 걸 연결해가지고 다음처럼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 전 처리를 하고 LLM 수행하고 후 처리를 하고 이제 출력이 나가는 요 하나의 어떤 파이프라인을 짜서 기능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능이라 하면 어떻게 보면 이런 요소 기능들을 조립한 게 되겠죠. 전철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인풋이 너무 길 경우 안타깝게도 이제 요즘 상용 LLM들 사실 받을 수 있는 입력길이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챗GPT나 이런 거 써보시면 거의 뭐 대안 없이 쓰는 것 같아 보이시지만 사실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엔지니어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풋이 너무 길면 좀 잘라서 요약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출력을 할 때도 내가 만약 EMR을 넣고 싶으면 그냥 프리 텍스트로 쭉 넣으면 어느 섹션에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키밸류 형태의 어떤 제이슨 형태로 변화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후처리로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을 다 좋아서 모아가지고 하는 요소 기술을 만든 다음에 결국에 이제 체이닝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블럭들을 만들고 블럭들을 어떤 조건에 따라서 붙여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요즘 쓰고 있는 게 랭체인이라는 라이브러리인데요. 그이 라이브러리는 이 체이닝을 하는 입력, 출력 그리고 안에 있는 체이닝의 어떤 그 기능, 요걸 아까 보여드렸던 전처리, LLM 후처리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이걸 그쭉 어떤 코드를 최소화해서 뽑아줄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그런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실 이제 직접 써보시면 제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 오늘 이제 목적은 이런 게 있다고 소개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크플로우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요. 이 체이닝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순서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순서도를 잘 이제 설계를 해서 워크플로우를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요건 지금 보시면 예시로 하나 드자면 만약에 어떤 입력이 들어왔는데 이게 에이전트라고 하면 보통 첫 번째 콜은 이 의도 분류기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원하는 게 어떤 지식에 대한 답변인지 아니면 당장 뭐 예약을 해달라는 건지 아니면 그냥 농담 따먹기 하자는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분기를 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분기를 탈지 이런 것들 정하는 것들 정하면 이제 랭체인으로 에이전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라우팅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그 체이닝은 완전 분기이고요. 라우팅은 어떤 단계별로 넘어갈 때 이 어떤 패스를 통해 지나가냐 요거 쭉 하는 거죠. 보통 이제 대화 모델 같은 거 만들 때 질문하고 답이 1번이면 뭐 2번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라우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벨리에이터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그 좀 어떤 답변의 품질을 그 상승시키기 위해서 한 번에 출력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작업에 대해서 LLA 한 번 더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쭉 소설을 쓰라고 했는데요. 그 또 다른 LLM이 이걸 판단하면 LLM은 굉장히 메타인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쓴 것이지만 아주 냉철하게 이제 판단해주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뭔가 리젝트하고 이런 구조로 쭉 짜서 할 수 있습니다. 네.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는 그
단지 이제 다만 이제 워크플로우하고 우리가 에이전트로 넘어갈 때 차이는 워크플로우는 방금 전처럼 다 이제 분기를 정해준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쭉쭉쭉쭉. 근데 이제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어떤 딱 정해진 분기가 아니라 내가 그 요청이 들어왔을 때, 아,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액션으로 쭉 수행해야 되는지 이런 시퀀셜한 액션을 자기가 이제 플래닝 하는 거거든요. 요건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한두 번 얘기를 해서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고, 많이 해보신 분들은 잘 이해가 될 텐데요. 요 정도 이제 설명하고 좀 넘어갈 텐데,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현업에 쓸 때는 요거, 저 에이전트 그 플로우 만든 것 중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제 요거가 아마 한 5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전트 하나 만들 때 요 정도 이제 플로우를 짠다. 이 정도 소개해드리고 넘어가고요. 요즘 이제 보너스로 MCP A2A 인터페이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요거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아까 툴이라고 하는 거 잠깐 소개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예약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호출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호출을 할 때 보통 검색을 하면 뭐 네이버, 구글 아니면 예약을 하면 그 CGV 이런 식으로 각 서비스마다 다 원하는 어떤 그 API라고 해서 그 어떤 데이터를 보내주고 어떤 형태로 데이터를 다시 돌려줄게라고 정의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모든 서비스마다 다 제각각이니까 이걸 쓰려면 에이전트를 만드는 분들이 다 이걸 일일이 고려해가지고 미리 짜둬야 됩니다. 이제 MCP라는 거는 그런 거에 대한 규격을 좀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CGV 예약 MCP 서버를 만든다고 하면 그 예약을 하겠다라는 인텐트를 가지고 들어오면 그 뒷부분은 알아서 이제 그 시스템 연동할 수 있도록 일종의 그 중개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준 거죠. 요즘 이 MCP 서버라는 게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기능들이 이제 수천 개 이상 좀 확장되고 있어서 아마 향후에는 그렇게 개별 API를 쓰는 게 아니라 MCP나 아니면 구글에서 한 3일 전인가요? 4일 전인가요? 그 에이전트 인터페이스라는 걸 그 공개를 했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이제 그 굉장히 그 본물 터질 때 여러 가지 툴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참고로 이제 이 MCP 서버가 외부 서비스뿐만 아니라 내 컴퓨터에 대한 제어도 이제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거의 이제 그 폰이나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OS 같이 동작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유도를 주고 있어요. 다만 이게 이제 보안에 대한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활용시 단점. 네. 한각이죠. LLM. 한각 제일 어렵습니다. 그 한각이 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여기 뭐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충실성 부족. 출사라는 거는 그 굉장히 이제, 정보가 있긴 한데 듬성듬성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인스튜션 할루시네이션. 이거는 이제 모델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고, 요거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입력으로 받았거나 한 것들만으로는 참고해서 판단할 수 없거나 아니면은 그 출력 자체가 내가 알 수 있는 거하고는 다른 그냥 이런 난 의료 특화부되는 갑자기 금융을 물어본다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근데 이런 것들 이제 데이터의 품질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트레이닝이나 인퍼런스를 할 때 좀 더 그 관련된 정보들을 넣는 이런 식으로 고친다라고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시간이 조금 제한이 있다 보니까 자세한 설명은 궁금하신 분들은 지문으로 받겠습니다. 네. 그래서 천천히 하고 뭐 이렇게 풍부한 인코드를 구축하면 해결될 수 있다. 아니면 이제 그걸 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요거는 우리가 이제 LLM에 질문 던지고 답변을 받는 게 보통인데 질문을 던지면 이 친구가 새로운 어크놀리 널리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백그라운드 정보를 줘라고 한 다음에 막 생성을 하면 그 정보에 대해서 한 번 더 판단하는 애가 있어서 이거는 틀렸어라고 얘기를 하면 다시 이제 무한히 생성해서 통과한 애들이 한 번 넘어가서 그다음에 이분이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초안을 생성한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아 별로야라고 무한히 생성하고 가다듬고 준다. 사실 이제 엄청 LLM 많이 하는 비싼 시스템이지만 이런 식으로 좀 환각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어떤 그 지식을 물어봤을 때 답변으로 베이스라인 리스폰스라서 지금 보시면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태어난 이제 정치인 알려줘라고 했을 때 쭉 리스트업을 하면 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뜯어가지고 다시 한번 자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답을 가지고 뭐 컨시스턴시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초반에 나왔던 할루시네이션 억제 정책들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할루시네이션은 최근에 여러 가지 COT 데이터를 더 많이 만든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어떤
팩추얼, 예를 들면 네가 지금 답변한 게 어디를 근거했는지 이렇게 찾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많이 이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찬가지로 통제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서비스 할 때 좀 어려운 점 하나가 LLM이 굉장히 비싸고 느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를 들면 보이스 MR이라는 시스템 만들 때 오른쪽이 아주 간단하게 플로우를 짰을 때에 상당히 느리고 비싸거든요. 요거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엔지니어링이 좀 들어간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LLM을 많이 부를수록 비싸겠죠. 그럼 그걸 감소시키는 작업. 아니면은 LLM을 불렀을 때 어떤 경우는 트래픽이 몰리면 좀 응답도 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그 아예 실패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시스템 뻗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다 펄백을 다 설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LLM 가지고 뭔가 만드는 게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선 작업을 꾸준히 해서 지금 여기도 보시면 저희가 주로 업무 중 하는 일이 이렇게 시간대별로 한 시간 동안 실험을 돌리면서 동시 사용자가 막 늘어나는 시나리오를 측정을 하고 보시면 이제 사용량이 막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그 최대 이제 응답 속도, 예를 들면 응답 시간, 어떤 경우에 운이 안 좋으면 거의 60초까지, 6초까지도 이제 리스폰스 타임이 늘어나는 것이고, 이런 걸 계속 어느 일정 바 밑으로 내리기 위한 엔지니어링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이제 콜수를 어떻게 줄이느냐, 여기 이제 아키텍처링을 바꿔가면서 콜수를 얼마나 줄이고 있는지, 아키텍처링을 바꿔가면서 어떤 처리 시간 감소를 계속 이런 것들을 저희 이제 주로 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실제 LLM이 서비스에 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엔지니어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5개 콜을 했을 때 기존에는 이 색깔 하나가 이제 다 한 환자에 대한 의무급이 나올 때까지 걸린 시간인데요. 기존에는 첫 번째 환자부터 5번째 환자까지 그 부분 없이 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 거의 뭐 70초 정도 이렇게 걸렸다면은 저희 지금은 빨리 나오는 친구들은 빨리 해서 사실 이제 여기는 진료 시간도 있다 보니까 좀 허수가 있긴 한데요. 어쨌든 빨리 나오는 거 빨리빨리 끝내서 전체적으로 응답 속도를 줄인 그림이고요. 이 밑에도 이게 브루트포스하게 그냥 순차적으로 콜을 했을 때는 엄청 이제 마지막까지 아무 응답도 안 나오는데 이거 우선순위를 구하고 뭔가 펄백 설계를 하고 하면 이렇게 단계별로 잘 분배가 된다더라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아키텍처링 하면서 성능도 미세하게 계속 변화합니다. LLM이 굉장히 민감한 친구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계속 측정하면서 효율과 아큐러시를 본다. 이런 게 사실 SLA라고 하는 그 품질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저희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의문 중에 하나가 근데 이제 룰도 많은데 이걸 어떻게 LLM으로 해야 되나 할루시네이션도 많은데 이런 얘기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또 회사에서 그래프레디라는 기술도 만들고 있는데요. 어, 널리지 그래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소들과 관계에 대해서 전산화한 거고요. 요거는 어떤 요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이제 온톨로지라는 걸로 정리가 돼 있고 우리가 원하는 상황에 대해서 그 온톨로지를 가지고 잘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마치 이제 현상을 어떠한 상황을 이제 그 전산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지식 그래프를 지식으로 들고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답변의 성능이 차이가 난다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구축한 지식 그래프를 잘 넣는 또 플로우인데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차우철 교수님하고도 이런 관련된 그 기술을 좀 확보하려고 카이스트와 같이 또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스크래프라는 거 LLM이랑 엮는 게 아직은 조금 메이저는 아니었어요. LLM 쪽에서는요. 근데 이제 가야 할 방향이라는 건 다들 동의하고 있어서 제가 좀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저의 가장 큰 요즘 관심사는 펠런티어라는 기업인데요. 여기가 지식그래프와 이런 LLM을 사실은 이제 지식그래프 쪽을 정말 잘해서 이 기업이 유명한 게 이제 오사마 빈 라덴을 찾아내서 사살했던 것이죠. 그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여러 도메인, 제조업부터 막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의료 같은 경우에는 청구에서 삭감에 대한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됐을 때 이거에 대한 클레임을 자동으로 써준다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요즘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펠런티어 같은 기술을 또 국내에서 만들어내는 것도 하나의 좀 목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그러면 기업이 뭐가 필요한가?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입니다. 이름이 클라우드라서 그래서 우리 클라우드를 좀 소개해드리고 가려고 하고요. 클라우드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추세에서 봤을 때 클라우드 전환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료뿐만 아니라 교육도 같이 이제 담당하고 있어서 보면 교육계 역시 굉장히 클라우드 전환율이 낮습니다. 그중에 저희는 이제 고대 의료 같은 경우에는
세 개 병원이 다 클라우드 올라와 계시고, 아산병원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연구 플랫폼이라든지, 그다음 저희 네이버 웍스라는 메신저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운영계 안에서 쓰고 계시고 있고요. 또 저희 메일, 메신저, 드라이브 이런 거 쓰고 계시고, 그다음에 서울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도 빅데이터 플랫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곧 저희가 이제 메이오 클리닉하고 공동 연구 플랫폼을 서울대랑 만들기로 해서요. 저희가 그 부분도 조금 투자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울성모병원 같은 경우에 질 병리 허브라든지 병리 데이터 허브라든지 마이헬스 이런 것들 하고 있고, 연세세브란스는 이런 응급 서비스 이런 거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보시면 굉장히 많은 뭔가 개발이 많이 들어간 작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하고 같이 하시면 좋다. 근데 너무 또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헬스 같은 경우 10개 병원하고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기업 같은 경우에 사실 또 드릴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저희가 그 기술 센싱이 굉장히 빠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에반젤리스트로서 좀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작년 9월에 저희가 스마트 헬스 래퍼와 같이 했던 연수인데요. 여기 보시면 교수님께서 그때 1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엔지니어 두 분 사이를 끼고 이렇게 삼성병원 교수님께서 이제 1등을 하셨던 강의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기술 에반젤리스트로서도 저희 활용해 주시는 것도 또 좋은 활용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어, 네. 그래서 요거 의료특화 모델 만들고 있다는 거 앞에 설명했으니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만 강조하자면 저희가 네이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쓰다 보니까 이미 이제 건강 상식 이런 것들 많이 갖고 있다 말씀드리고, 근데 생각보다 저희가 그것만 가지고는 점수가 지금 여기 도시는 것 보시면 알겠지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아마 하이퍼클럭 그대로 하시면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쇼티 데이터 가지고 최근에 점수 많이 올리고 있긴 한데 그건 곧 논문으로 게시가 되면 그때 이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비주얼 비전 랭귀지 모델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넣었을 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기의 체온 계획 때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든요. 그래서 아기 체온은 사실 성인보다 높기 때문에 33.3도는 사실 아주 고온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해할 수 있냐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만들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OCR이라든지 이런 것들 쓸 수 있다. 그래서 파싱하는 거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삼성병원 하고 있는 것 중에 리쿠라고 해서 최근에 그 아마 소아병동에 있을 텐데요. 그 리쿠는 저희 두 가지 샤워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 음성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LLM이 무슨 말을 할지 생각을 하고 음성 합성을 하고 할 때 이 되게 딜레이가 길거든요. 인식하는데 몇 초 걸리고 무슨 말인지 생각하는데 몇 초 걸리고, 그래서 사람이 얘기해도 한 4, 5초 동안 아무 얘기가 없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레티바라고 해서 바로 대답하고 중간에 말 끊으면 바로 끊고 경청하는 이런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인입 중이죠. 지금 여기에 넣고 있는 중이고, 두 번째는 이제 로봇한테 기억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놀았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 옆에는 아주 초창기에 저희 그 데이터 정제할 때 썼던 툴 했던 거 잠깐 그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차원주 교수님하고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 중 하나 보이스 EMR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 응급실에서 대화 나누시면 실시간으로 전화하기도 하고, 그걸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가 주상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뽑아서 보여드리는 서비스를 지금 만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테스트를 이번 달에 막 시작을 했고요. 다만 이제 저희 아직 EMR 연동을 하지 않은 상태라서 이 초안을 그 키밸류 형태로 해서 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옮겨 적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설사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이제 스마트 어떻게 보면 헬스, 홈케어 이쪽을 좀 많이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치 AI 스피커가 한 대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천장에 어레이로 마이크가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측기까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해서 AI 서비스 제공하는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르신들이 적응하기 어려워하시다 보니까 그걸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떤 리터러시 아카데미, 디지털 리터러시 아카데미 이런 것들도 파트너사와 같이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개별 프로덕트 POC 프로젝트이고요.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이제 40분을 향해 가고 있어서 그리고 빠르게 5분에서 7분 내로 아니에요. 네. 천천히 말씀하셔도 아, 돼요. 네네. 네네. 네. 그러면 빠르지만 천천히, 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클로바이스 케어는 병원의 업무 효율성과 그다음에 사용자 헬스케어 서비스 간 연결성을 좀 높여보자는 모토 하에 좀 계속 이제 이렇게 주제를 좀 태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환자 여정처럼 쌓아놨는데 사실 이제 저희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쭉 이제 환자분이 아프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부터 예약하고 이제 예진하고 그 병원 오셨을 때, 그리고 병원에 계실 때, 퇴원하셨을 때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밑단에는 어떤 건강검진을 하셨을 때 상담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처리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쭉 POC를 했던 거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서베이는 삼성병원에도 있는 그 서베이입니다. 그래서 PRO라고도 하고, 근데 저희가 그때 관건을 뒀던 거는 답변하는 항목을 최대한 줄여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4개 이하로 만들자. 그래서 앞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알면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이걸 할 때 그 챗봇도 같이 하긴 했었습니다. 테스트를. 근데 이제 챗봇이 말하는 걸 너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젊은 분들은. 얘가 말하는 사이에 이제 답변을 쓰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버튼형으로 회귀를 했던 일화가 있고요. 그게 202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끝나면은 이렇게 EMR에도 프리 채팅도 해주고 상호 추천도 하는 그런 서비스가 지금 있고, 다만 이제 이거는 저희 그 사내병원에 거의 의원급입니다. 사내병원에 이제 적용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임직원 복지 중 하나가 건강검진 받으시면은 내분비 내과 선생님께서 1시간 동안 상담을 또 해주시거든요. 그 신청하신 분들한테. 그때 이제 임직원들의 어떤 건강검진 그동안 기록을 다 보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걸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시보드를 만들어낸 게 페이션 서머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요약도 있고 항목별로 쭉 어떤 값이 있는지도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추적 관찰 값도 이제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쭉 얘기를 하시는데요. 다만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그 상담 끝나시고 보통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바닥으로 개인화된 코멘트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30대 거기에 용종 조그맣게 있는 건 괜찮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아유 뭐 벌써부터 이러시면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아주 이제 건강검진 기록지보다는 좀 더 우선순위를 둬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임직원이 거의 한 15,0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그 선생님 한 분께서 이거 다 적기 너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때는 이제 2021년이었는데 그거를 좀 그 나를 대신에 써줄 AI를 만들어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만들었던 건이고 그래서 요 OCR이나 아니면 이제 그 저희 DB 연동돼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저희가 받아오면 쭉 이렇게 룰로 뽑아가지고 요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패션 서머리로 들어가는 거라면 거기에 이제 선생님께서 상담하실 때 이렇게 네 그 간이로 EMR 같이 작성을 하시면 그거를 죄송합니다. 네 EMR 작성을 하시면 그걸 이제 자연어 처리해서 뭔가 이렇게 멘트를 뽑아내고 최종적으로 코멘트를 치는 그런 시스템을 2021년에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생성된 예시이고요. 요게 그때 당시 이제 시스템이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뒤로 최근에 좀 이 관련된 주제 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건강 코치 특히 검진과의 요약 해설 부분입니다. 저희 선생님이 상담을 해주시긴 하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과 건강검진 사이에 들어가는 것일 것이고요. 아니면 대부분의 이제 건강검진 센터는 바로 이제 사후 관리라고 해서 그쪽 영역으로 떨어지겠죠. 요번 즉 코치 같은 경우에 요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동안에. 수검자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용어들도 좀 생소하고 그래서 뭐 얼마나 내가 지금 문제가 있나 이런 좀 의문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건강검진이라는 게 어떤 질병이나 문제보다는 항목 위주로 좀 풀어져 있다 보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매번 모든 분들 다 붙잡고 이제 상담을 해드릴 수 없으니까 이거에 대한 챗봇 수요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이제 데이터 입력받고 리포트 만들어 드리고 그다음에 대학 기반 건강 상담하고 근데 이제 상담하면서 조금 더 이제 개인화를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때 단순히 지금까지 갖고 있는 정보 바탕으로 뚝 드리는 거보다는요. 요즘 이제 딥 리서치라고 해서 연구에 쓰시는 챗GPT 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뭘 이렇게 잘 답변을 하려면 사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는 흔히 슬롯 필링이라고 하는데요. 슬롯 필링을 좀 주도적으로 하는 이런 챗봇 모델을 만들어서 좀 저희가 더 개인화하는 방식으로 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초도 모델은 KMI에 그 작년 9월에 이제 전달해 드렸고요. 1에 한 3,800에서 4,000명 정도 이제 사용하시는 그런 챗봇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든 사람으로서는 조금 부끄럽긴 합니다. 품질이 좀 이렇게 항상 마음에 들진 않는데요. 저희는 항상 이제 마음에 드는 상품이 나가는 경우가 잘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비주얼 이펙트도 좀 있고 컨텐츠 주는 이런 식으로 좀 더 보완해서
최근에 이제 전달 드렸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표방하는 거는 AI 건강상의 챗봇을 만든 이후에 좀 그거에 대한 주치 정도 넘어가고, 그냥 주치의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의사를 대신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의사 선생님에게 어떤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좀 컨슈머 헬스 관점에서 정보를 드린다는 얘기고, 페이즈 3에 가서는 정말로 이제 의료에 개입을 해서 아까 에이미 같은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지금 저희 로드맵입니다. 그리고 보이스 AMR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많은 기업들이 이미 미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분 진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끝나고 바로 승인이 나야 되는데 미국은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미국은 이제 끝나고 내가 30분 동안 써야 될 거 5분으로만 줄여줘도 500불도 내고 쓰시는 그런 환경이지만 이제 우리는 문 닫고 환자 문 닫고 나갔을 때 이제 기록이 나와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 어떻게 되나? 요거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됐고요. 그래서 저희 사내병원에 있는 시스템은 이런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자 들어오셔서 이제 녹음 버튼 딱 누르면 이렇게 실시간 전사가 쭉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뭐 주상병이나 듀레이션 이런 것들이 쭉 실시간으로 꽂힙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내용이 있을 때 이게 왜 여기 적혀있는지 궁금하시면 이제 마우스 오버레이 하면 이제 근거 바로 나오는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짜여져 있고요. 참고로 이 형태는 저희 사내병원에서 원하시는 형태라서 이런 형태로 들어가 있고 삼성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병원 서식에 좀 맞춰서 좀 그렇게 좀 변경돼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응급실용으로는 그 들고 다니면서 환자분 보셔야 되다 보니까 모바일 인터페이스로 지금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차원주 교수님 예하 그 응급실에서 핀 마이크 여기 파지하시고 그다음에 핸드폰 가지고 다니시면서 지금 열심히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그 음성을 아직 공유를 안 해놓고 틀어서요. 제가 잠시 음성을 공유하고 다시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어떻게 찾아보셨어요? 가슴 통증이 너무 심해서 통증 언제부터 있으셨어요? 진짜 너무 아프기 시작해서 오늘 2시간 전부터요. 어디가 어떻게 아프세요? 여기 정확히 가운데 부분이 안에서 약간 네, 그럼 이런 식으로 의무 기록이 나오게 되고요. 그럼 이제 후편집이라든지 이런 거 가능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괜찮다 싶으면 저 메일 버튼을 누르시는 형식으로 이게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여기 저희가 여기 제목이 이때 저희 제목 찍었을 때는 안 나오는데 지금은 자동으로 제목을 넣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핀 마이크 이 리시버고요. 여기 이제 이런 데 파지하시고 하시고 혹은 태블릿 들고 하신다거나 하신 다음에 받으신 후 이렇게 기입하시는 식으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보이스 MR이 여러 가지 의학 정보가 모이는 그 결정을 하는 시점에 개입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메타 CDS처럼 갈 수 있겠다 싶어서 되게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요거 지금 요즘 최근 올해 가장 중점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여전히 이제 성능적으로도 더 가야 될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걸 실제 병원에 딜리버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딜리버리 할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심히 차후치 교수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GPU라는 자원, 굉장히 비싼 자원을 조달하는 게 좀 챌린지하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단독으로 지금 사스 형태로 돼 있지만요. 실제 임상에서는 환자 접수가 되고 진료가 시작이 되고 이런 거 다 이제 좀 이벤트가 발생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물리는 작업들도 굉장히 필요할 텐데 그거에 의한 어떤 API 설계라든지 문서화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올해 굉장히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HR QA 요거는 그 한마디로 의무기록 요약 질의응답에 대한 연구고요. 이거 작년에 이제 카이스트하고 같이 유립시라는 논문에도 그 학회에도 저희가 이제 실었습니다. 이제 요지만 말씀드리면 기존의 그 의료 어떤 질의응답 셋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왜냐면 갑자기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어떤 질문을 하실 것 같으죠? 여쭤보면은 사실 어렵거든요. 그건 엔지니어한테 비슷한 걸 물어봐도 똑같습니다. 어떤 코드를 짤 것 같아요. 그러면 갑자기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트리거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어떤 의무 기록을 쭉 보다가 그다음 뭐가 나올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런 식으로 했던 거를 저희는 조금 더 이제 의료진들하고 품을 더 들여서 진짜로 이제 의료 현장에서 이때 이게 좀 궁금하지라는 거를 좀 많이 뽑아다가 이제 좀 데이터셋을 만들었다는 게 이제 가장 크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보시면 아무리 좋은 모델이라고 해도 참고해야 되는 문서 수가 많아질수록 성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연구해야 될 주제가 남아있다. 아직 세츄레이션되지 않은 벤치마크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요즘은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중환자 이송 시스템에 이거 좀 적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전투지 병원의 데이터를 좀 필요한 어떤 마치 커먼 데이터 모델처럼 필요한 정보들을 쭉 뽑고 그거를 이제 그 클라우드로 보내든지 아니면 전지로 보내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Q&A라고 요약 요것들 시스템 만들고 있고요. 참고로 뭐라 해야 될까요? 진료 의뢰서? 죄송합니다. 용어를 헷갈리는데요. 네. 아무튼 그런 환자 이송할 때 중환자 이송을 위한 어떤 의뢰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걸 AI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GPU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지금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라이트한 버전의 모델이라든지 이런 인프라들 고민하면서 아키텍처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피아노 콜은 사실 개발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요거 혹시 사실 제가 삼성병원과의 어떤 수건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케어콜이라는 사업을 저희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부를 여쭤보고 자유대화를 하고 질문을 하고 골자는 똑같습니다. 피아로랑 사실 피아로도 그 환자한테 그 환자 중심 결과 보고를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케어콜을 피아로로 바꾸면 좋을 텐데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문제가 아직 GPU나 어떤 통신비 가격이 높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많이 효율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 굉장한 수건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모든 연구를 삼성병원이랑 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요거는 저희가 예전에 했던 거라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 굉장히 적은 의료진으로 많은 수의 환자의 건강 관리, 환자라기엔 좀 그렇고요. 체중을 빼시는 분은 어떻게 관리할까에 대한 그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한 두 달 정도, 2주 정도 딱 지났을 때 이분은 글렀어. 이러고 그냥 바로 삭센다를 투입하는, 임상적 처방을 하는 그런 걸 하려고 이분이 글렀는지 아닌지 이걸 판단하는 모델을 만들었다. 그래서 네, 아주 덜티한 라이프로그랑 체중만 가지고도 만들 수 있었다. 근데 요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거와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했던 것들은 결국 이제 상담 보조 AI인데요. 아마 에픽의 마이 차트라는 걸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의료진이나 그 전문가가 답변을 해주는데 드래프트만 일단 AI는 놔주는 거죠. 그걸 샌드는 의료진이 검수를 하고 보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은 요런 이제 그 POC를 했었는데요. 연속 혈당 위주로 이제 했었던 거고 아마 카카오 헬스케어 파스타라는 서비스는 요거보다 훨씬 고도화돼 있죠. 저희는 이제 연속 혈당 치만 가져왔을 때 거기에 질문이 있다고 하고 이때 어떻게 답변하는 요거 POC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나리오가 혈당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환자가 이제 혈당 측정했을 때 실시간으로 정보가 이렇게 쭉쭉쭉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궁금한 게 생겼다. 그래서 혈당 수치가 높게 나옵니다. 식단이 문제일까요? 그러면 이제 AI가 열심히 이제 대신 생성을 막 해줍니다. 상담사 대신에. 그럼 상담사분, 요건 참고로 이제 상담사분이 보고 있는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맛과 향이 다른 세 가지의 그 답변이 생성이 되는 거죠. 긴 답변, 짧은 답변, 아니면 조금 이제 원론적 답변 이렇게 해서. 그럼 이거 상담사 선생님이 정해서 보내주시는데요. 제가 이런 시스템을 만든 이유는 의학적 조언이라든지 이런 좀 그 전문가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스크리닝하는 목적도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향후에 100% 자동화를 가기 위한 어떤 데이터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요. 그 데이터 수집을 위한 중간 단계로서 이런 좀 서비스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가 관리로 넘어가는 그런 서비스이고, 요걸 비슷한 골자로 저희가 멘탈 케어에도 적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광대병원에서 그때 했었었고, 요거 카이라는 HCI 건인 학회에 저희가 실었었는데, 그 입원한 소아청소년 한우가 하루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면, 그걸 이제 AI가 쭉 이렇게 뭔가 답변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답변이 나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오퍼레이터나 선생님이 보시고, 요 답변은 좋아. 그리고 어떤 답변은 이런 건 절대 안 되지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아주 클리시한 어떤 의료 정보 학회 같은 할 것 같은 그 데이터 어노테이션 관련된 거고요. 이걸 했던 이유는 이것도 생각보다 연구 병목이 되게 심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프리 텍스트가 들어갔을 때 이 어노테이션이 안 돼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도 이제 하게 됐었고요.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은 수동 피깅 같은 거 당연히 되고, 네. 그다음에 네.
시간상 제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뒤에 다른 거 더 재밌을 것 같아서 뒤에 거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병동에 있는 분들만 에이전트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병상에 있는 분들, 그, 네, 왼쪽은 이제 병상에 설치된 스마트 태블릿, 네, 태블릿에 나오는 화면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간호 데스크에 있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아주 지식성 답변을 물어보면 AI가 그냥 바로 아까 설명드렸던 RAG 같은 걸 이용해서 답변을 드리고요. 그게 아니라, 뭔가 좀 간호 선생님한테 전달해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중요도 책정해가지고 간호 선생님한테 전달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부어 오르고 있어. 라고 하면은 이제 저기 빨간색으로 해서 간호 데스크로 날라가고, 네, 하는 이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대병원에서 초도 테스트 좀 해보고 있어요. 강대병원에서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POC성으로 여러 가지 하고 계셔가지고 요거 좀 저희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에이전트가 저희 하해오라는 파트너사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환자 경험 개선을 위해서 분석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어떤 그 VOC 인입 채널로 같이 연동하는 것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소명은 앞에 한참 얘기했는데 사실 저는 이쪽이 제일 관심이 있습니다. 그 AI 활용해서 이상 상황 상담이나 진료 및 처방 보조 이쪽이 관심이 많은데요. 사실 작년에 저희가 나이파라는 기관에서 어떤 과제가 나왔었고, 그래서 제가 시도를 했었는데 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막 두 돌인 아이를 갖고 있는 아버지이고요. 그 지방에 굉장히 수학과 전문이 부족하다는 거에 큰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이런 게 참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고, 하기 위해서 아직도 여러 가지 이제 조각조각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멀티모달 문진하는 거는 사실 이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풀면 될 일이라서 알고리즘을 위한 데이터 수집 이런 것들 좀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 아까 보이스 MR 같은 거 하고 나면은 이거를 중간중간에 에이미처럼 이건 무슨 병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알려드릴 수도 있겠죠. 있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식약처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우연히도 작년에 이제 식약처에서 그런 생성형 AI 그 인증 가이드라인 거기에 이제 참여하게 됐었는데 식약처 입장은 AI가 뭔가를 의견을 주면 그거는 이제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AI가 어디를 검색을 해서 유사 증례가 몇 건이었다 퍼센티지로 주면 그건 인증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유사 증례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 의무 기록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도 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웰 큐레이트 돼야 된다. 단순히 가명 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품질 관리를 되게 잘 해야 되는 거라서 이게 굉장히 큰 일이긴 해서요. 저 DB를 어떻게 만들까라는 큰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사실 공공을 위해서 되게 중요한 DB인 것 같아서 어떻게 추진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유사증례를 추천해 드리고 그때 처방을 알려드리면 사실 전문의가 없는 지방에서도 큰 문제가 발생하는 비율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진료 여정도 저렇게 잘 요약해서 드린다면은 굉장히 지방에서도 아이를 병원에 데려갈 때 덜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저는 사실 이거를 제가 퇴사하기 전에는 꼭 하고 싶습니다. 네. 마치면서 이제 좀 거의 한 시간 가까이 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국내 최초 초거대 AI 했고,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 비전을 찾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의료특화 AI라는 게 이제 기존 모델 대비 임상 환경을 위한 기본이 되는 모델이고, 그래서 에이전트도 만들어 볼 수 있고, 그렇지만 아직 환각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기술적 민첩성, 어떻게 보면 센싱 이런 것들과 클라우드를 서비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것들의 협력이 가능할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POC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만약 이런 주제에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이렇게 재밌는 논의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어필하면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은 항상 상시 채용이고요. 그리고 저희 팀이 좀 더 궁금하시면 여기 기사도 나가는 링크가 있는데 지금 빨리빨리 찍으신 다음에 나중에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링크를 찍으실 3초를 남겨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하셨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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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너무 강의 너무 즐겁고 재미있게 들었고요. 그 중간중간에 이름이 몇 번씩 나와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혹시 저희가 질문을 많이 받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어, 저희 카톡창에, 카톡창이래.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마이크를 켜고 말씀을 주셔도 제가 대신 전달하겠습니다. 여기 질문이 하나가 왔는데요. 지성환 선생님이네요. 병원에 LLM을 적용하다 보면은 온프레임으로 구현하느냐, 클라우드 베이스를 구현하느냐 항상 고민인데 프로젝트를 할 때 네이버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이버는 오픈소스 모델 공개도 검토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 네. 오픈소스, 일단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저희가 1.3B 모델을 곧 공개할 예정이고요. 원래 조금 더 많은 모델을 공개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순차적으로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여러 가지 사이즈의 모델을 앞으로 오픈소스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저희 파트너 혹은 같이 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고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고객분들 위주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클라우드로 하는 게 정부에 가서 더 좋다고 해도 결국 이게 효과가 있느냐 이거에 대한 스몰 테스트를 또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 서비스 조금 테스트 해보자고 많은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올린다거나 아니면 병원의 어떤 보안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바꿔야 된다면 그럼 스몰 테스트는 최대한 저희가 그 온프렘이든 아니면 좀 분리된 서비스든 이게 접근을 하고요. 근데 이제 효용성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다. 그러면 이제 사실 저희 클라우드 기업이 적극 근데 어필을 해서 클라우드로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지만 이제 항상 고객분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여러 가지 고려 요인 이런 것들이 더 온프렘에 우선하시다면 저는 결국은 이제 온프렘으로 가게 돼요. 결국은 이제 고객이 정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네, 다만 저희는 근거 수치를 이렇게 보여드리죠. 그래서 비용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아웃데이트 되는 거라든지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고객이 결정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어떠한 연구 목표를 하고 진행 여부를 음, 결정하시는 근거예요. 아마 많은 연구를 다 하시는 걸 보고 음, 아마 다른 분들도 나도 이 팀하고 하면 좋은데 과연 나는 어떤 기준으로 네이버는 그 프로젝트를 판단하지? 그리고 또 하게 될 때는 그 현장에 대한 수요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조사하는지 이런 내용이 궁금합니다. 음, 저희가 사실 처음부터 뭐딱 기준이 있어서라기보다 제가 이제 지나고 나서 지금 와서 보니까요. 결국 많은 분들이 이 기술 참 좋겠는데 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기술적인 문제들인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가버넌스의 문제인 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기술적인 문제인 경우에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과 그 목표가 어느 정도 갭이 좀 메어진 상태인 것 같다 하면 이제 그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있으면 참 좋아요. 근데 만들기가 어려서 못 만들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보니까 이건 저희가 조금 노력하면은 그래도 초도는 해볼 수 있겠는데 싶으면 이제 그거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있으면 참 좋아요라는 게 A 교수님, B 교수님 다 각자 이거보다는요. 저희가 쭉 듣다 보면은 메저리티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가지고 계신 기술의 어쨌든 적정성과 그리고 그 문제의 어떤 일반적인 문제가 얼마나 이게 일반성이 있는지 등을 같이 검토해서 결정하시는 거로 알고 혹시라도 유현수 박사님께 추후에 뭔가 컨택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여쭤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저도, 근데, 저 모르는 것도 되게 많네요. 저 몇 번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면 공유 잠깐만 풀어주시겠어요? 네. 네,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그, 하나 공유를 해드려야 되고요. 잠시만요. 그, 죄송합니다. 음, 네, 네. 네, 오늘 마치기 전에 다음 주 강의를 다시 말씀드리고, 다음 주는,
4월 21일 같은 요일날 오후 같은 시간에 저희가 카이스트의 최윤재 교수님께서 AR 멀티 의료 데이터 이해 및 추론이라는 내용으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카이스트하고 같이 한 내용 중에 일부는 오늘 네이버 했던 내용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사실 최윤재 교수님하고 요한주 박사님하고 저하고 자주 여기저기서 자주 뵙고 또 일도 같이 하는 게 있어서 아마 이렇게 이어서 저희가 들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 오시고 저희 밑에 지난 세미나 시청은 저희 그 오른쪽 스마트 헬스랩 저희 그 영시 홈페이지 통해서 하니까 궁금하신 부분은 좋아요, 공유, 좋아요와 그 뭐지, 구독? 아, 네. 해주시면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진짜 열띤 강의 해주신 유한주 박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늦은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웨이크 세미나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